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파인만에서 고등부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덕수고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중간고사의 문제 경향이라든지 주요 문항을 같이 한번 풀이해보고 앞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분석입니다. 첫 번째, 덕수고의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였고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한 단원 정도 많았습니다. 네, 문항수는 선택형 18문항, 서답형 3문항, 배점으로는 80점, 서답형이 20점,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예상 등급 컷은 1등급 컷이 80에서 82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다항식의 연산, 복소수부터 2차 함수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에 문항수랑 배점, 난이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덕수고 자체가 출제 경향이 항상 유지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계속 같은 경향이 유지됐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에 보면 평이한 문제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중대단원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하지만 후반부의 객관식 두 문항과 서답형 한 문항이 1등급을 결정하는 킬러 문항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과 비교해서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작년까지는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풀이 과정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서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가 없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덕수고 이제 킬러 문항, 등급을 결정짓는 문항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객관식 18번 문제와 서답형 2번 문제입니다. 각각 문제는 한 번씩 읽어보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자. 덕수고 18번 답했어? 18번부터 봅시다. 일단 문제 적어놨어. Z는 A 더하기 BI. 뭐 쓸모없고. 알파가 이렇게 나왔고 베타가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해볼게. 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있어. 많이 봤던 형태죠. 첫 번째 풀게요. 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 무슨 뜻이었어? 알파라는 친구가 순허수야 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맞지? 순허수야. 그러니까 다 구할 필요도 없어. 알파 봐봐. 알파라는 게 뭐야? 너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bi 이렇게 났다며. 맞지? 순허수면 무슨 부분이 0이어야 돼?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잖아. 관찰하고 싶은 것만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부분만 보는 거야? 이 친구의 무슨 부분? 실수 부분만 보라니까? 실수 부분 생각을 해봐. 여기서 a제곱, 맞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실수 부분이 a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그냥 너 0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가 a라는 친구가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 베타의 실수 부분이 1이래. 자, 베타의 실수 부분이 1이다? 아니, 근데 내가 실수 부분도 써놨으니까 여기서 허수 부분도 일단 쓰고는 갈까? 이 친구의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에 2에 플러스에 B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근데 베타라는 식을 좀 볼게. 베타라는 식은 알파에 알파에 1 마이너스 i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실수 부분만 관찰을 하래. 실수 부분만. 맞지? 그럼 봐봐. 얘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봐봐. 야, 어차피 알파라는 친구는 무슨 수야? 순허수야. 그러니까 여기만 관찰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이 친구의 실수 부분 보자. 이 친구의 실수 부분만 생각을 하면은 앞에서는 허수 부분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i만 있는 이런 구조야. 근데 우리 여기서 실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1 곱하는 거 상관없잖아. 맞지? 누구 곱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i 곱해주면 돼. 근데 너는 얼마니? 1이잖아. 여기까지 이해 가졌어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실수 부분이라는 건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b라는 친구가 1이다. 라는 거거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노란색 두 개가 나왔어. 우리 a, b의 순서상 만들고 끝내자. 자, 첫 번째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a, b의 순서상을 잡아보면 첫 번째 a가 1이야.
일단 1 집어넣었어.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B는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또는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야. 일단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문제 읽어봤는데 안 적었어. 여기 앞에 서로 다른 두 A, B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A랑 B가 같은 수면 안 된대. A랑 B가 같은 수면 안 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따라서 우리는 A가 3이고 A가 1이고 B가 3이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조금 찢어볼 건데 나 다 대입하기도 귀찮거든? 세 번째. 일단 2A 더하기 B의 값은 이미 결정이 됐어. 맞지? A가 1이고 B가 3인데 1하고 3 대입하니까 얘는 5야. 맞죠? 그 다음에 저거 좀 볼게. Z분의 뭐야? Z바 I 더하기 Z바 I 분의 뭐가 되는 거야? Z. 우리가 통분 좀 해보고 볼까? Z바 I 분의 곱하면 Z의 제곱에 플러스의 이거니까 마이너스의 Z바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지. 좀만 더 가볼까? 안 어려워. Z바 I 분의 Z 플러스의 Z바랑 야 왜 글씨가 안 써져? Z 마이너스의 Z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도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 복소수의 합과 차, 곱 다 외웠잖아. 계산해보면 뭐가 돼?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I에 얘는 무슨 A야? 얘 2A였잖아. 얘는 뭐야? 2B의 I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 맞지? I 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몇 AB? 4AB로 끝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B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 볼게.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이는 식이 요거 계산 여기다 쓸까? 노란색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얼마야? 10분의 AB에다 4를 곱해요. 12 이렇게 되는 거야. 얘 5였고 요거였어. 맞죠? 얘네들 뭐 하래? 곱하래잖아. 따라서 5 곱하기 10분의 10이라고 쓸까? 6이 답이겠네. 뭐 딱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쪼개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좀 빨리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알겠지? 그냥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 충분히 현례복소의 성질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여기 오케이. 그래서 복소수는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필요한 것만 본다라는 느낌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계산을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알겠죠? 네, 여기서 끝낼게요. 자, 마지막 이제 서답형 2번. 요것만 하면 끝나겠네, 오늘 수업도. 문제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나왔고, 밑에 있는 식 봐봐. 똑같이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우리 일단 뭐야? 근계간 적고 갑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알파 베타는 b야.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뭐야? 합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붙여줘서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루트 2a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맞지? 자, 두 번째. 두 개 곱하면 뭐야?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자, 플러스 1이 자, b에 2 마이너스의 루트의 1이야. 오케이. 자, 빨리빨리 구할게. 1번하고 2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는 뭐야?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마이너스 a 너 지워져.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 마이너스 2라는 친구랑 루트 2a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첫 번째 1번의 답 여기다 쓸까? 뭐 구하라고 했어? a 구하라면 a는 싫어. 여기다 쓸래. 1번 a는 얼마야? 마이너스의 루트 2야. 이렇게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또 대입하자. 알파 베타 뭐였어? 너 B였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우리 A가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럼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가 이 친구가 뭐야? B에 2 마이너스의 루트 2 이렇게 된대. 넘기자. 그럼 B에 1 마이너스의 루트 2는 뭐야? 1 마이너스의 루트의 2. 뭐야? B는 얼마야? 1이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서답형 문제인데 1번, 2번, 3번 구조에서 얘가 1인 것까지 나와서 우리 충분히 뭐 4점 받았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3번 아니겠니? 자, A 값 찾고 B 값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세 번째.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같이 풀고 있는 거라고 보겠죠?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 뭐를 만족하는? AB를 만족하는 친구를 좀 구해줘. 이거 만족하는 148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 내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복소수에서 뜬금없이 막 주기성 찾고 이런 거 내가 알려준 거 아니면 거의 안 나온다 그랬잖아. 맞지? 믿음을 갖고 해보라니까? 믿음을 가져야지. 야, 알파랑 베타가 이거의 두근이라면. 그럼 첫 번째, 이런 식 세울 수 있겠냐? 첫 번째, x제곱에, 뭐야? 마이너스의 루트 2의 x에, 자,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이해가냐? 이거의 두근이 뭐라고 했어? 이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어차피 n제곱 할 거니까 알파, 베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해 공식 써보자. x는 2분의, 뭐야? 루트 2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2의 i.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 저 이거 안 봤어요 하면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 뭐 한 거야? 슬픈 짓 한 거야. 알겠지? 우리 문제 조금만 풀어봤으니 이거 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루트 2분의 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i. 내가 누누이 강조했잖아. 제곱해서 i 되는 친구 마이너스 i 되는 친구라고. 이해 가지? 한다. 따라서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얘를 2분의 자, 1 마이너스 i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베타라고 하는 친구를 2분의 뭐라고 볼 거야? 1 플러스 i라고 볼 거야. 됐죠? 루트 2잖아. 루트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리 한 번만 하고 가자. 이거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 여기다 끌어서 써볼게. 여기다 끌어서 써볼게. 뭐야, 결국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을 더해서 AB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 아니, 나를 힘들게 해. 원래 이게 1 아니면 2, 막 이런 거였잖아. 맞지?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루트 2래.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 연습해볼게. 일단 첫 번째, 내가 이거 보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주기성이었지. 자, 이거 몇 주기라고 우리 얘기했었어?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i니까 이거 몇 주기? 8주기. 맞아? 8번 반복하는 거잖아. 이거 몇 주기? 이 친구 몇 주기? 4주. 얘도 8주기인가? 얘도 8주기. 맞죠? 이거 제곱하면 i니까 8번 제곱하면 1 나오겠지? 결론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몇 개씩 반복되는 구조다? 8개가 반복되는 구조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요 친구가 8개씩 반복되는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 정확히 뭐야? 1부터 8까지 얘를 만족하는 게 몇 개야? 그리고 끊어가면서 세면 되겠죠. 여기까지 인정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세봅시다. 자, 모르는 너네들을 위해서 알려줄게. 알파의 제곱을 해봤어. 뭐라고? 알파의 제곱이? 알파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i잖아. 맞아? 알파의 4제곱은 뭔데? 알파의 4제곱. 이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알파의 8제곱 뭔데? 자, 1이잖아. 이거 이해가세요? 자, 베타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i 플러스 i잖아. 플러스 i고. 베타의 4제곱은 자,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8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나 1부터 8까지 볼 건데 2, 4, 8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슬픈 거야. 맞지? 아이, 마이너스 루트 2 안 나오잖아. 또 몇 도 넣으면 안 돼. 아니, 이 사이에 있는 누구도 안 낼 거야, 당연히. 알파의 6제곱이 뭐니까? i니까. 맞지? 여기서 베타의 6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i니까. 이것도 안 낼 거라고. 1부터 8까지 중에 1 안 쓸 거고. 아니잖아. 맞지? 이거 2개 더하면은 루트 2니까 안 돼. 2 쓰면 안 되지. 3 없네. 3, 4, 5, 6, 7, 8. 나 3개만 해보면 되네. 이거 이해 가지? 별로 할 거 없어. n이 3일 때 생각을 해볼까? n이 3인 경우.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알파의 세제곱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루트 2분의 야, 너네 여기다 마이너스 i 곱할 수 있잖아. 맞지? 얼마 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의 i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베타의 세제곱은 뭔데? 아니, 베타의 세제곱은 여기다 i 곱해라. 뚝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루트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얘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i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가냐? 자, 그럼 알파의 세제곱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의 루트 2니까 답이 됩니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4 안 할 거야. 자, 5, n이 5일 때 돼, 안 돼? n이 5일 때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알파의 5제곱 해볼까? 자, 알파의 5제곱은 야, 그냥 여기다 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의 2분의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에 플러스의 i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베타의 5제곱 볼까? 베타의 5제곱은 루트의 2분의 자, 얼마 넣어야 돼? 베타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이것도 답 돼요? 안 돼요?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은 얼마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얘도 참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해볼게. 자, 3했고, 4했고, 5했고, 6했고, 7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n이 7일. 거의 다 했어. 자, 그럼 봐봐. 알파의 7제곱은 뭐야? 알파의 7제곱. 알파의 6제곱이 i란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곱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루트의 2분의 i 곱하면 뭐야? i의 플러스 1인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베타의 7제곱은 루트의 2분의 오, 힘들어. 여기다 곱하면 얼마 돼? 알려줘. 1 마이너스 i. 따라서 알파의 7제곱 더하기 베타의 7제곱은 루트 2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자, 해봤어. 8개가 반복되는 구조인데 답이 나오는 사항이 3과 몇이야? 5밖에 없어. 8개 중에 2개씩이 답이래. 그럼 우리 뭐 해봐야 돼? 야, 148을 몇으로 나눠봐야 돼? 8주기니까 답 여기다 구할게. 마지막 4번. 자, 148을 8로 나눠서 8일은 8, 68, 88에 64, 4, 4개가 남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8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나와? 18개의 묶음이 나와. 근데 그 한 묶음당 답이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요. 따라서 18개의 묶음 안에 2개씩 답이 있고요. 몇 개가 남았어? 4개가 남았어. 3은 포함되는데 5는 포함이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만 카운팅해? 하나 플러스 1. 그래서 몇 개야? 37개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요 문제는 결국 뭐냐면 1번과 2번은 그래도 점수를 주고 싶었나 봐. 서답형이니까 A값, B값 찾아라. 맞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내 말을 믿어. 의심치 마.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결국에 우리가 외웠던 복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나왔잖아. 알겠지? 그래서 주기성 까먹지 말고 그 주기 안에서 답이 되는 케이스 솔직히 별로 없잖아. 맞지? 우리가 이미 적을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또 별거 없어.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서 답이 되는 것만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두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이제 바로 시험지 덮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피드백할 건 피드백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끝나셨다고 그냥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 번씩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결국에는 등급을 결정하잖아요. 내신 등급을. 그렇기 때문에 덕수고 친구들은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경향이 굉장히 뚜렷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초중반에 계산 실수를 하게 되면 결국 1등급을 맞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는 쉬운 교과서 중대단원 수준의 문제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 거기서 시간 단축도 하시고 오답률도 줄이시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 점수를 쌓아가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객관식 두 문제, 서술형 한 문제의 킬러 문항에서 솔직히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만 맞춰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푼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추가 학습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서술형이 아니고 서답형이다 보니 우리가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온전히 서술하는 연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답을 찾는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의 시간 동안 기말고사 잘 준비하셔서 중간고사를 잘 보신 분들은 기말고사도 잘 보시면 좋겠고, 중간고사 점수가 조금 아쉽더라도 기말고사에서 역전을 해서 결국 1학기 때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